행복한 부자로 가는 첩경 행복가족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저렇게 바깥에 창밖을 보니까 날씨가 좀 흐리잖아요. 흐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귀한 정보 나누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빌딩을 좀 취급하는 그런 회사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빌딩과 아니면 큰 이제 빌딩을 만들 수 있는 부지 같이 좀 약간 자산가액이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한번 고민해 보자고 이런 정보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런 업종이 계속 있다 보니까 평생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자산이 뭐 작은 빌라나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넘어가도 상속세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첫 번째 이슈는 기대 여명이 되게 많아져서 생각보다 많이 살게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40년, 50년 후에는 이 자산 가치가 현금같이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막상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어마어마해서 내가 정말 애써 모은 그런 뭐 빌딩이나 이런 자산을 자녀들이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지금 현재 빌딩을 가지고 계신 많은 자산가들께서는 일부 증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조금씩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왜 이걸 빌딩이나 아니면 자산 가치가 있는, 큰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왜 먼저 신경을 써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좀 솔루션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솔루션 하나 정도 여러분에게 가볍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율을 표에서 보자면은 과세 표준이 30억이 초과되는 아주 고액 자산 같은 경우는 50%의 세율이에요. 그렇게 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100억 자산일 경우에는 약 45억의 상속세를 내야 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공시가격으로 또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계속 바뀌어가는 정책으로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기사처럼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도 그 증여세라는 건 뭐죠?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나의 부동산을 준다는 거거든요. 현금이나 부동산을 줄 때 그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그 과표가 예전에는 공시가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감정가, 실거래가를 적용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거래가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과표가 대폭 뛸 수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데, 그 기대 수명이 예전에는 60세이면 환갑잔치다 뭐다 해서 60세만 넘겨도 오래 살았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자가 이미 85.7세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0세이신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그 부모님도 상당히 괜찮은 실버타운에 살고 계신데요. 90세를 훌쩍 넘어서 100세 넘은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 60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해, 두 해, 세 해, 90세가 되면 30년이나 있어야 돼요. 30년이나 그대로 내가 가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표에서 보시듯이 부동산 자산의 공시지가의 상승 속도가 매해 3%, 4%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2019년에는 9.42%나 올라갔고요. 작년에 2021년에도 지금 제가 통계 자료를 못 봐봤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살고 있고 부동산도 그대로 있는데요. 계속 자산 가치가 곱하기 퍼센트로 매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제가 60살이라고 쳐도 예를 들어
40년 후에 100살이 됐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아마 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가볍게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만약에 만약에 내가 지금 60이고 30년 후에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될까를 곱하기로 해가지고 5% 상승한다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현재 100억 가치의 빌딩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세는 약 40억을 내게 되고요. 가만히 그대로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연평균 5% 상승률로 해서 계산기를 계속 두들겨 보니까 30년 후에는 100억이 432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는 약 200억이나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억은 그래도 뭐 건물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거를 자기 자산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사실 200억을 낸다는 건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빌딩을 예로 들겠는데 이 빌딩이 갑자기 상속이 된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상속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반 정도 되는 지분이 결국에는 경매 시장에 나오게 돼서 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들이 그 나머지 50%에 있는 자산가 그 지주들하고 빌딩주 상속받은 사람들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땅을 써먹기 위해서 몇 년간 계속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해서 이겨가지고 자신을 반쪽 그 위에 법정 지상권이라 그래가지고 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낙찰받은 50%를 반으로 잘라서 가지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상속이 된 자산을 지키지 못해서 헐값에 넘어가는 빌딩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부모 소유의 토지를 좀 괜찮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에 큰 부담이 없이 넘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모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법인을 하나 새로 신설법인을 냅니다. 그래서 부모의 토지 사용료인 지료를 내고 그건 1년에 공시지가의 1.8%씩 이자를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료를 내면서 내기로 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데요. 그 건물을 짓는 비용은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만든 법인에다가 가수금이나 창업자금 증여라는 이름으로 거기다가 돈을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몇십억의 돈을 넣어 놨을 때 그 건물을 짓고 다시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을 소유하고 부모님에게는 땅값에 해당하는 지료, 공시지가의 연 1.8%를 내면서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가치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매달 월세를 받기 때문에 그 월세를 계속 축적하고 있다가 건물값 조금씩 지료를 내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부모의 토지를 기준시가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갑자기 상속이 되는 경우나 또 나중에 증여세의 부담 없이 자녀에게 깔끔하게 건물을 넘겨줄 수가 있는 솔루션이 됩니다. 오늘은 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부지를 자녀에게 어떻게 증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지의 그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자녀에게 좀 세금 적법한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또 좀 좋은 전략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부지를 가지고 있을 때 땅에 대한 사용료인 지료를 내라고 하면서 자녀 법인을 하나 세워주시고 그 자녀 법인에다가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약간 가수금 형태로 해가지고 돈을 좀 몇십억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 돈을 넣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녀가 건물을 짓게 만들고 그 건물에 임대료를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건물 임대료를 가지고 자녀가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땅에 대한 사용료인 지료만 내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땅에 대한 값만 내면 되니까 월세는 본인은 받으니까 법인에서 땅에 대한 값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좀 약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을 수가 있도록 딱 해놓는 거고, 그리고 자녀 그렇게 되면은 그 법인의 본인 부모가 한 50%도 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온전히 자녀 법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부동산 전략 솔루션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빌딩을 잘 관리하고 그 빌딩을 또 나중에 원할 때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